자, 이제 44페이지 연습 문제 한번 볼게요. 가계도 분석하게 돼 있는데요. 단계 1, 우성과 열성을 파악한다. 두 번째,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지 성염색체에 있는지 파악한다. 세 번째, 가족 구성원 중에 확실히 알 수 있는 유전자형을 먼저 쓴다. 열성 형질의 유전자형은 순종이다. 보통 이제 열성 형질이 드러나서 표현형이 색깔 칠해져 있는 것, 다른 거를 찾아서 먼저 찾아보시면 되겠죠. 단계 4,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서 유전자형을 구한다. 첫 번째 혐알기 유전 관계도 보시면요. 혐알기 같은 경우는 상염색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한번 1, 2, 3, 4 한번 풀어볼게요. 자, 1, 2, 3, 4가 있고요. 자, 혐알기가 1번 아빠랑 그리고 4번 엄마가 열성이에요. 그래서 T로 나타낼 수 있겠죠.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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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그래서 이렇게 색깔 칠해 있는 사람들, 열성 형질이 드러난 사람들을 이제 먼저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전자를 먼저 찾았고요. 그리고 5번에 있는 딸도 TT가 되겠고, 그리고 6번, 그러니까 5번, 6번인데 얘가 TT. 그리고 얘는 아직 나중에 찾아보고요. 6, 7번. 딸을 2명 낳고 그 다음에 9번인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10번. 10번도 이제 색깔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TT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8번, 9번도 T를 하나씩 일단 가져야 되고 정상이니까 이 사람들은 라지 T를 하나씩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잡종이다.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가 되겠죠. 자, 그리고 보자. 여기서도 여기도 엄마가 T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얘도 T를 하나씩 가져야 되고 정상이니까 라지 T가 되겠죠. 그리고 3번은 일단 놔두고 6번 얘도 라지 T를 하나씩 가져야 되고 정상이니까 엄마는 T를 가지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네, 무조건 스몰 T는 하나씩 가져야 되는 거니까 라지 T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3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라지 T가 한 명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엄마, 아빠 중에 한 명 갖고 있었는데 엄마는 없으니까 아빠가 하나를 가지고 있겠죠. TT일 수도 있고 T 스몰 1번 혐알기가 가능한 것이 우성, 불가능한 것이 열성이다. 혐알기가 가능한 8과 9 사이에서 열성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스몰이고 혐알기가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제 불가능한 것이 열성 되겠죠. 혐알기가 가능한 것이 우성. 그리고 혐알기가 가능한 8과 9 사이에서 혐알기가 불가능한 10이 태어난 것을 알 수 있으니까 10번이 열성 형질을 가진다. TT라는 것도 이제 확인했고요. 혐알기 유전자는 우리가 상염색체에 있는 거 이렇게 알고 있고요. 혐알기가 불가능한 사람의 유전자는 스몰 T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 4, 5, 10번 우리 스몰 T로 할 수 있겠고, 자 2는 5에게 스몰 T를 줬겠죠. 네. 그리고 8과 9는 이제 각각 10에게 스몰 T를 줬겠죠. 그래서 2, 8, 9는 2, 8, 9는 라지 T, 스몰 T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6은 1로부터 7은 4로부터 혐알기 불가능 대비준자로 와서 6과 7은 라지 T, 스몰 T라는 것도 확인했고요. 3의 유전자형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라지 T를 갖는 건 맞는데 스몰 T일 수도 있고 라지 T일 수도 있고 그래서 확실치는 않다.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ABO 혈액식 혈액형 유전 가계도 분석도 한번 볼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 자, A가 A형이고 1번은 A형, 2번은 B형, 3번은 A형, 4번은 B형.
A와 B 사이에서 A형이 태어났네. A형 O 요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 7 A, B형 얘가 O형 얘는 O인 거죠. 얘는 A하고 B니까 한 명이 A 하나, B 하나씩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빠가 A형이니까 A, 여기 O가 있으니까 O, 엄마가 B형이니까 B 쓰고 오늘 O가 있으니까 B, O가 되겠죠. 이거 쓸 수 있고요. 이 A형을 찾아야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태어난 자식이 철수 몰라요. 자 여기서 O형이 나왔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O 한 명씩은 O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AO, BO가 됐겠지. 얘는 그러면 AO밖에 없죠. 그래서 A형과 O형이 만났는데 AO와 O야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거는 AO 아니면 OO밖에 없어요. 그래서 A형 아니면 O형이 되겠죠. 1번 대립유전자 A와 B 사이는 우열관계가 없고요. 대립유전자 A와 B는 대립유전자 O에 대해서 우성이 나와 있었고 ABO식 혈액형 유전자는 3염색체에 있는 거고요. 복대립 유전자 대립유전자가 3개 이상인 거. 3번 AB형인 사람의 유전자형은 AB, O형인 사람의 유전자형은 O이다 했었죠. 자, 4번 O는 2로부터 대립유전자 B를 물려받으면 O는 2로부터 대립유전자 B를 물려받으면 A형이 될 수 없죠. 당연히 이제 아빠한테서 A형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2로부터는 대립유전자 O를 받았겠죠. 그래서 AO가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3과 4는 6에게 6한테 O형이기 때문에 OO 대립유전자 하나씩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대립유전자 OO 하나씩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아빠는 AO, 엄마는 BO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1회 유전자형은 AA인지 AO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렇지. AA인 경우도 AO 어차피 AO니까 네. 다양한 더 다른 우리 자식들의 유전자를 본 건 아니니까 이제 AA가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이제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철수의 동생이 태어날 때 O형일 확률인데요. O형일 확률은 2분의 1 되겠죠. 둘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네, 확률은 2분의 1이고 곱하기 100이니까 5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정록생명 유전 가계도 분석 요것만 일단 해볼게요. 자, 정록생명 유전자에서 정록생명은 우리가 성염색체라고 그랬고 X-가 열성이라고 했어요. 1번 엄마, 2번 아빠가 있고 여기에서 자손 4번은 아들인데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딸이 있어요. 4, 5 그리고 나는 엄마와 만나서 결혼을 했고 여자와 만나 결혼했고 8번을 낳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또 7번 남자와 결혼을 했고 그리고 5번은 6번과 만나고요. 6번이 생명이야. 그 다음에 9번 10번 그리고 11번도 생명이야. 자 일단은 우리 생명인 것부터 보시면요. 생명 전부 남자들만 생명이네. X-Y가 되겠고요. X-Y가 되겠고 여기도 X-Y가 되겠죠. 그래서 아빠는 Y를 하나씩 갖고 있는 거니까 Y를 쓰고요. 정상이니까 전부 XX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4번의 열성 대립 유전자는 엄마한테 왔겠죠. 아빠한테는 Y 유전자를 받았고 엄마한테는 X-를 받았겠죠. 그런데 엄마가 정상이니까
그냥 정상 대립 유전자와 생명 대립 유전자 둘 다 가지고 우성과 열상 하나씩 갖고 있는 거고 이런 걸 보인자라고 했죠. 보인자인 정상이 되겠고 그래서 엄마 알았고 1번 알았고 2번 알았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XX가 올 수도 있고 XX 그 다음에 X 다시 XX 다시 둘 중에 올 수 있겠죠. 3번이 아니라 5번이 XX, XX 다시가 되겠고요. 그런데 11번을 보니까 Y 염색체는 아빠한테 왔잖아요. 그러면 엄마한테서는 X 다시를 받았을 거 아니야. 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도 정해졌네요. XX 다시가 되겠고 10번 같은 경우는 XY였고 그럼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올 수 있는 경우가 XX 다시 그리고 X 다시 X 다시인데 X 다시 X 다시는 생명 유전이니까 이제 X 다시 보인자가 되겠죠. 얘도 보인자이고 정상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다 완성됐어요. 자 여기는 보시면 7번 같은 게 보면요. Y 유전자를 아빠한테 받았고 4번으로부터 받았고 엄마한테 정상 유전자를 받았는데 일단 X는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얘도 X인 건 맞아.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 X 다시를 아빠한테 X 다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한테는 어떤 유전자를 받았는데 정상이야. 어쨌건 그럼 보인자인 거죠. 정상인데 X 다시를 엄마한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올 수도 있고 X 다시가 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3번은 모르겠다. 네. 1번 정록생명이 열성, 절상, 정상이 우성인 성염색체이고요. 성염색체 유전이고 정상이 1과 2 사이에서 정록생명이 4가 태어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은 우리가 X-Y라고 남자니까 유전자형을 잡을 수 있고요. 정록생명 유전자는 성염색체인 X염색체 상에 있다. 3번 정상 남자의 유전자형은 XY, 정록생명 남자의 유전자형은 X-Y, 정록생명 여자의 유전자형은 X-X-이고요. 2, 7, 10번은 2번, 7번, 10번은 정상이니까 XY 그리고 4, 6, 11, 4, 6, 11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명인 남자니까 X-Y가 되겠죠. 그래서 1은 4에게 5는 11에게 이 X-를 줬다는 거잖아요. 대립 유전자를 물려줬고요. 정록 생명 대립 유전자를 물려줬고 그래서 1과 5의 유전자형은 1과 5는 우리가 XX-로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8은 4로부터 그 다음에 9는 6으로부터 X-를 받았다는 거겠지. 그래서 X-인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를 물려받았으니까 8과 9는 X, 8과 9는 X-는 거 우리가 찾았죠. 보인자라는 거. 3의 유전자형은 말씀드렸지만 XX인지 XX-인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여기 3의 부모 세대를 모르기 때문에 7과 8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 정록생명일 확률을 그랬는데요. 7과 8 사이에서 쭉 찾아보면요. 자, XX 다시 그다음에 XY X 다시 Y네요. 그래서 딸은 보인자가 한 명 있고 정상이지만 보인자. 남자는 정상인 아들이 있고 생명인 아들이 있네요. 그래서 XY와 X는 7과 8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정록생명일 확률은 있는데요. 네, 4명 중에 1명이잖아.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100 해서 25%가 되겠고요. 이제 4번은 7과 8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정록생명일 확률은 아들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00 해서 50%가 되겠죠. 아들은 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뭐 유전병, 유전가계 동작도 똑같이 이제 X와 X 다시. 자, 여자는 성염색체 유전에서는 유전자형이 X와 X 다시,
x 다시 x 다시 이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고 이 x 다시 x 다시만 열성이다. 나머지는 정상으로 나타낸다. 남자는 x y랑 x 다시 y 나타낼 수 있고 이 x 다시 y만 형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성 형질이 드러나고 이 x y는 정상이다. 그래서 50% 확률로 정상과 예를 들면 생명으로 드러난다. 여자인간 같은 경우는 3분의 1의 확률로 열성 형질이 드러나고 나머지 3분의 2는 정상이다. 근데 하나는 보인자이다. 이 정도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46페이지부터 문제 한번 풀면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1번은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이 되어 있는데요. 한 세대가 짧다. 한 세대가 이 30년으로 길다 그랬죠. 그래서 1번 틀렸네요. 2번 자손의 수가 적고요. 대립 형질이 복잡하고 그리고 교배 실험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죠. 네, 1번은 1번이고요. 2번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 1번. 교배 실험을 하여 특정 형질의 우연관계를 알아볼 수 있다 그랬는데요. 교배 실험을 할 수 없다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교배 실험을 할 수 없고 배우자를 인위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2번은 1번이 틀렸고 2번 DNA를 분석해서 특정 형질에 관한 유전자를 알아낼 수 있고요. 3번 유전 염색체의 수와 모양을 분석하여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그랬고 가계도 조사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의 유전자형과 유전자의 전달 경로 등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5번 통계조사는 형질이 나타낸 사례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고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이번에 1번 3번 사람의 유전을 연구할 때 유전과 환경이 특정 형질에 미치는 영향 일란성이냐 이산성이냐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3번에 4번 되겠고요. 쌍둥이에 대한 설명 일란성과 이란성으로 나눌 수 있고 일란성은 하나의 수정란이 발생해서 두 개로 발생한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란성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수정란이 따로따로 된다고 했죠. 그래서 성별이 다를 수도 있다. 다음은 5번이고요.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과 환경의 영향으로 형질 차이가 나다.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인 구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환경 차이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과 환경 둘 다를 분석할 수 있겠죠. 자, 5번. 그리고 세 가지 형질이 일란성 쌍둥이와 일란성 쌍둥이에서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낸 건데 일란성 쌍둥이에서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같은 경우는 이제 일란성 쌍둥이는 거의 일치해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이나 치매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환경적인 영향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치하지 않아. 그런데 상대적으로 일란성 쌍둥이들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든지 알코올 중독, 치매에서 모두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0.5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환경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전자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형질 중 유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이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알코올 중독이 되겠죠. 환경적인 영향. 6번 다음 여러 가지 유전 형질의 공통적인 특징이 아닌 것들인데요. 미맹, 보조개, 혐알기, 깃불 모양 이런 것들은 상염색체 유전이었죠.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다 맞고요. 이번 분은 멘델의 분리의 법칙에 따라서 유전돼요. 유전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여기는 안 나와 있는 혈액형이 되겠죠. ABO 혈액형 복대립 유전자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상염색체지만 복대립 유전자인 ABO 혈액형. 6번에 3번 되겠고요. 4번 대립 형질이 비교적 명확하게 된다 안 된다 무성이다 열성이다 따뜻하게 구분되겠죠. 남녀에 따라 나타나는 빈도의 차이가 없고요. 맞아요. 7번 혐알기에 대한 거고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혐알기가 가능하다. 은수는 혐알기가 가능하다. 근데 은수의 여동생은 혐알기가 불가능하다 돼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아빠, 엄마, 우성 열성을 같이 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몰라요. 근데 오빠의 경우 은수는 혐알기가 가능하대. 그러니까 은수 그리고 여동생은 혐알기가 불가능하대.
상염색체가 되겠고요. 상염색체 유전이고 이제 열성의 경우가 되겠죠. TT를 쓸 수 있고요. 엄마 아빠 하나씩 T는 가지고 있네. 근데 정상이니까 라지 T도 가지고 있겠죠. 은수는 라지 TT일 수도 있고 라지 T 스몰 T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몰라. 그래서 아빠는 라지 T, 엄마도 라지 T 스몰 T, 여동생은 스몰 TT. 요거 찾을 수 있고 우리 은수는 알 수 없다. 7번에 1번 되겠고요. 8번 니멘 유전 가계도 돼 있는데요. 우성 대립 유전자를 라지 T, 열성 대립 유전자를 스몰 T로 표시하래요. 리멘도. 그래서 리멘도 이제 혈압 관련돼 있어서 T로 쓰는 거고. 자, 가 같은 경우 아빠는 이제 리멘이네요. 그러니까 쓴맛을 못 느껴. 그리고 나도 리멘이네요. 그리고 나와 결혼한 다도 리멘이네요. 그러니까 둘 다 스몰 T를 갖고 있는 거고, 아빠도 TT. 그리고 딸 같은 경우는 일단 정상이고, 결혼한 남자는 리멘이에요. 라, 그리고 TT. 그리고 딸이 한 명 더 있는데 마도 리멘, TT. 그러니까 TT 이제 보면은 자식들이 아니군요. 자식들이 T가 있고 T가 라지, 그러니까 열성인 미매인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스몰 T를 갖는 거니까 엄마한테도 스몰 T가 있는 거야. 그런데 엄마는 정상이니까 라지 T도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겠죠. 얘는 이제 라지 T 스몰 T가 되겠네.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나다, 그러니까 박. 정상이 얘도 미맹이구나. 얘도 TT. 그리고 다들 정상인데 스몰 일단은 자 여기서 아이고 거꾸로 했었구나. 다시 자 파란색이 정상이고 빨간색이 미맹이네요. 엄마가 TT, 가, 얘가 몰라. 그 다음 자식 3명을 낳았어요. 아들 정상이고 정상, 그리고 나 다도 정상. 자식을 낳았는데 딸은 정상이고 바는 정상이고요. 막내 아들이 이제 미맹이네요. TT. 그러니까 아빠 엄마 하나씩 T는 가지고 있는 거고 정상이니까 라지 T 하나씩 갖겠죠. 그리고 딸 얘는 미맹 T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라지 T가 없으니까 여기도 아빠 쪽에도 T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고 아빠는 라지 T가 되겠네. 그리고 정상 남자 결혼해서 정상이 되겠고요. 마 같은 경우도 정상인데 라지 T, 스몰 T가 되겠죠. 라지 T, 스몰 T 이렇게 찾을 수 있고, 바 같은 경우는 정상인데 라지 T일 수도 있고 스몰 T도 있을 수 있으니까 라지 T, 스몰 T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도 라 같은 경우도 알 수가 없죠. 라지 T, 스몰 T가 되겠네. 얘도 라지 T. 얘는 아빠가 무조건 라지 T를 갖고 있으니까 라지 T, 스몰 T, 스몰 T가 되겠죠. 자, 찾아봤고요. 자, 미맹은 열성이다. 맞아요. 2번 미맹인 사람의 유전자는 스몰 TT가 맞고요. 가와 다의 유전자요. 가 그리고 다는 라지 T 스몰 T 맞아요. 4번 나는 가로부터 엄마한테는 스몰 T를 받았으니까 아빠한테는 우성 대립 유전자 라지 T를 받았겠죠. 그래서 틀렸네.
대립 유전자 라지 T를 물려받았다고 해야 되고요. 마는 네, 여기 미맹 대립 유전자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8번에 4번이고요. 유전자형을 확실히 알 수 없는 사람 라하고 파가 되겠죠. 네. 10번 어떤 집안의 기지 상태 유전 가계를 나타내는 거고요. 기지 상태 젖은 기지냐 마른 기지냐 여기 우리 기 안에 있는 기지를 말하는 거고요. 김밥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젖어 있느냐 아니면은 말라서 딱딱하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염색체의 유전이고 한번 볼게요. 자, 1번, 2번, 그리고 초록색이 젖은, 그리고 마른이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거 열성이라고 할게요. 이제 1, 2가 결혼해서 이제 보라색 열성이 나왔으니까 얘가 색깔 칠해져 있고 나머지들은 정상이라기보다는 우성 형질들이 발현돼 있고요. 기니까 우리가 그냥 라지 2라고 할까요? 얘를 봅시다. 2. 얘를 2니까 한 명은 2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가지고 있는지는 하나씩 갖고 있겠구나. 2가 되겠고요. 라지 2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결혼을 했어. 얘가 색깔 칠해져 있어. 그러면 2가 되겠고요. 색깔 칠해져 있고 그다음에 1, 2 그다음에 얘가 4, 3 색깔 칠해져 있고 3과 4 해서 여기는 또 다시 2가 되겠고요. 얘도 2 하나씩 가지고 있어. 정상이니까 라지 2, 스몰 2, 라지 2, 스몰 2가 되겠죠. 여기도 2니까 여기서 2 하나 없고 여기도 2를 가지고 있을 거고 얘는 라지 2가 되겠죠. 그래서 라지 2 얘는 무조건 라지 2 그리고 스몰 2는 하나씩 가지겠네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2인 경우도 있고 라지 2 스몰 2인 경우도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라지 2인 경우도 있고 라지 2 스몰 2인 경우가 있겠네요. 다 찾아봤고 1번 1과 2의 유전자형은 같네요. 맞아요. 2번 3과 4 사이에서 자녀가 한 명 더 태어날 때 젖은 기지가 있을 확률은 젖은 기지 얘가 이제 결혼해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2 그리고 2 근데 얘가 젖은 얘가 마른이에요. 그래서 젖은 기지가 있을 확률은 3분의 2니까 한 66.6% 한 67% 되겠죠? 그래서 자녀가 한 명 더 태어날 때 젖은 기지가 나타날 확률은 25%다 틀렸고 그래서 10번에 2번이 답이에요. 3번 5는 아버지로부터 마른 아빠로부터 요 스몰 1을 받았죠. 그러니까 마른 기지 대립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예요. 자, 이 가계도에서 유전자형을 확실히 알 수 없는 사람은 이 두 명 얘랑 두 명 알 수 없고요. 자, 이 가계 했고 5번 부모가 모두 마른 기지가 있을 경우 부모가 둘 다 마른 기지다. 그러면 2인 남자랑 2인 여자가 만났어요. 그러면은 뭐 둘 다 2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젖은 기지가 있는 자녀는 태어나지 않는다. 둘 다 말라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10번에 2번. 자, 5가 마른 기지가 있는 여자가 결혼했대요. 5번만 따서 떼보면요, 얘가 2인데 마른 기지, 스몰 2가 되겠고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 자녀가 마른 기지가 있는 확률을 내는데요. 자, 얘는 확률이 2, 라지 2, 스몰 2 그리고 스몰 2, 스몰 2 젖어 있거나 말라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2분의 1이겠네요. 50% 11번에 3번 됐죠. 자, 그림은 준선의 집안의 ABOC 혈액형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돼 있고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아빠는 A형이야. 엄마는 몰라.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O형인 딸이 있고요. 그리고 B형인 아들이 있어. 그리고 B형이 O형과 만났는데 이 O형이 남동생은 몰라. 남동생은 몰라. 그리고 이 O형의 엄마를 봤더니 엄마는 A형 나야. B 그리고 아빠는 B형이야. 여기 O형이니까 O5를 쓰시고 여기도 O5를 쓰시고 O형이라는 거는 각자 엄마 아빠한테 O형 대립인자를 하나씩 갖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A형은 AO가 되겠지. 근데 자식 중에 B형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B가 형이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얘는 그러면은 BO밖에 없겠지. BO 네 밖에 없어요. BO 찾았어요. 그리고 B형 여기도 O형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각자 한 명씩 O형 대립인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고 아빠는 BO, 엄마는 AO가 되겠죠. 자, 얘는 그리고 준서가 이제 결혼해서 낳았는데 B형이야. 준서의 유전자형은 BO밖에 없네요. BO가 되겠고요. 자, 라가 될 수 있는 혈액형은요. 라는 AO와 BO가 만나서 AO, BO, 그 다음에 AB, 그 다음에 OO 네 가지 혈액형이 다 나올 수 있다. 그죠? 자, 기억. 가의 혈액형. 가의 혈액형은 BO이다. BO니까 B형이죠. 맞아요. 나의 유전자형. 나는 AO, A형이죠. A형이고 AO. 맞아요. 기억님 맞고. 준서의 동생이 태어났을 때 O형일 확률 되는데요. BO와 OO가 만나면요. BO랑 OO랑 만나면 나올 수 있는 게 BO 아니면은 OO밖에 없네. 그래서 O형일 확률은 둘 중에 하나니까 50%. 그래서 12번에 3번이고요. 다 보자. 다는 얘가 되겠네. BO예요. BO가 가진 혈액형 대립 유전자는 B와 O인 3번이 되겠고요. 라 얘가 가질 수 있는 ABO식 혈액형의 종류는 AB, ABO 그래서 4개가 된다. 말씀드렸죠? 자, 15번 정록생명 유전자에 대한 거. 정록생명은 성염색체 유전이고요. X 염색체 상에서 유전되기 때문에 여자에 비해서 남자가 더 많은 발현 빈도가 더 높다. 그리고 우성은 X, 열성은 X 다시 표현한다. 알았죠? 자, 1번 반성 유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2번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많이 나가요. 남자가 더 많이 난다. 자, 3번 정록생명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있고요. 아버지가 정록생명이면 딸은 모두 정록생명이다. 인데요. 아버지가 정록생명이야. 자, 아버지가 정록생명이면 아빠가 X 다시 유전자는 무조건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뭐 X일 수도 있고 X 다시일 수도 있는데 여기 X일 때는 먼저 보면요. X 자 XX 다시 XX 다시 그 다음에 XY 남자의 경우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네요. 자, 그래서 딸이 태어나는 경우는 모두 아니다. 아니죠? 네, 정록생명이 아니라 보인자, 모두 보인자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엄마가 정록생명이야. 엄마가 정록생명이라는 거는 X-X를 무조건 갖는 거니까 아들의 경우는 무조건 아들은 아빠한테서 Y를 받으니까 아들은 무조건 X-를 엄마한테 받잖아요. 그래서 남자인 경우는 모두일 거야. 아들은 모두 정록생명이다.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무조건 생명이다. 그래서 맞아요. 15번에 1번하고 5번. 자, 16번 어떤 집안의 정록생명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고 노란색이 정상, 보라색이 정록생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도 무조건 생명이다. 그렇죠?
자, 엄마가 생명이고요. 생명이니까 x 다시 x 다시야. 아빠는 정상이니까 x y야. 아들은 엄마가 생명이니까 아들은 무조건 생명이야. x 다시 y. 그리고 여기 생명인 아빠 x 다시 y고요. 엄마는 정상이고 딸이 정상인데 뭐 xx일 수도 있고 xx 다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빠한테 무조건 x 다시가 있는 거고 보니까 얘는 무조건 x 다시를 하나씩 가져야겠다. 그죠? x 다시. 그리고 엄마는 x에서 지금 딸이 xx일 수도 있고 x 다시일 수도 있겠죠. 모르는 거니까 지금. 그래서 자, 가와 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정록 생명일 확률. 자, 그냥 한번 나열해 보면요. x 다시 그리고 x 다시 그리고 xy 그리고 x 다시 y. 자, 여자 중에 반이 생명, 남자 중에 반이 생명이네요. 자, 아들이 정록 생명일 확률. 아들 중에서 정록 생명일 확률 50%가 되겠죠. 16번에 3번. 그림은 어떤 집안의 정록 생명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돼 있고요. 자, 똑같이 마찬가지로 자, 1번 이거 생명이고요. 그래서 1번 얘가 x 다시 y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그리고 밑에 5번 6번 그리고 이제 7번 3번 4번이 결혼해서 이렇게 7번을 낳았어요. 6번도 색칠해져 있으니까 얘는 남자니까 x 다시 y 결혼했어. 철수 색깔 칠해져 있어. 그러면은 철수는 남자니까 x 다시 y가 되겠고요. 영희 그리고 동생이 있어. 자, 철수는 아빠한테 y 염색체를 받았으니까 x 다시는 엄마한테 받았겠죠. 그런데 엄마가 7번 엄마가 정상이야. 그러니까 x 다시 x가 되겠죠. 그리고 아빠는 3번 아빠는 y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얘한테는 y 염색체를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x 염색체를 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은 모르네. x 다시 만약에 아빠가 x 다시를 가지고 있으면 얘는 발현이 됐겠죠. 생명이 됐을 거냐. 근데 일단 정상이니까 얘는 무조건 x y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x 다시 보인자인 경우겠죠. 보인자 정상이고 얘도 보인자.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났어. 그러면은 x 다시 y와 x 다시가 결혼하면요. x 다시 그 다음에 x 다시 그리고 xy x 다시 y가 나오는 거 아까 했었네. 네. 그래서 생명 얘가 생명. 자, 그리고 여기서도 y 유전자를 아빠한테 받았으니까 이 x 다시는 엄마한테 받았겠고 xx가 되겠고요. 얘는 이제 여자고 x 다시 이겠네요. x 다시면은 이제 생명이 나오는 거니까 다 찾았죠? 네. 자, 7번 7의 유전자는 7은 XX 다시다. 맞아요. 2번 철수의 정록 생명 대립 유전자는 대립 유전자는 엄마한테 받았겠죠? 유전자는 6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7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17번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영희는
여기서 정상이니까 보인자밖에 없겠죠. 그래서 x 다시가 되겠네요. 보인자. 영희는 보인자이다 맞고요. 영희의 동생이 태어날 때 정록생명일 확률은 요 4명 중에 1명이니 4명 중에 2개니까 4분의 2 곱하기 100 해서 50%가 되겠네요. 영희의 동생이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정록생명인 남자일 확률도 50%가 되겠죠? 네, 남자일 확률, 정록생명인 남자일 확률은 25%이다. 아니지? 정록생명인 남자일 확률은 25%이다. 네. 남자일 확률 2분의 1 곱하기 생명인 확률 2분의 1 곱하기 100 해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25%가 되겠네요. 4분의 1 곱하기 100. 남자일 확률 2분의 1 그리고 생명일 확률 2분의 1. 남자 중에서도 생명일 확률 2분의 1 해서 25%이다. 맞아요. 18번 민선의 가족의 정록생명 유전에 대한 설명이다 되어 있고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모두 정상이다. 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엄마는 정상, 아빠는 일단 아빠부터 볼게요. 아빠가 생명이야. 그럼 x 다시 y가 되겠고요. 엄마는 아직 몰라. 근데 뭐 xx일 수도 있고 x 다시일 수도 있겠죠. 아직 몰라. 그리고 여자인 민서는 여학생이고 생명이네. 민서 이렇게 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민서는 x-니까 엄마한테서도 x-를 받았네요. 그러면은 이제 정해졌죠. 엄마는 x-인 거야. 그리고 남동생이 있어요. 남동생 같은 경우는 아빠한테 y를 물려받고요. 동생 y를 물려받고 엄마한테는 무조건 엄마가 x를 줄 수도 있고 x-y를 줄 수도 있죠. 그런데 동생은 정상이야. 그러니까 xy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엄마의 아빠, 엄마, 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보면요 모두 정상이래요. 근데 아빠한테는 우리가 xy를 아빠는 정상이니까 xy가 될 거고 엄마도 정상인데 이 x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보인자인 거죠. 엄마는 외할머니는 그래서 보인자 민서는 생명 이렇게 되겠네요. 아빠도 생명. 외할머니는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가 있다. 보인자고요. 외할아버지는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가 없으니까 정상이겠죠. 어머니는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보인자. 맞아요. 3번 맞네요. 민서는 민서는 엄마로부터 x- 우리 아빠로부터도 받았네. 아버지로부터 정상 대립 유전자를 받은 게 아니라 엄마, 아빠 둘 다 받았지. 생명이니까. 남동생 같은 경우는 엄마로부터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를 안 받았죠. 엄마로부터 정상 대립 유전자를 받았으니까 XY가 되겠지. 정상이니까. 그래서 18번에 3번. 어떤 집안의 ABOC 혈액형과 정록생명 유전 가계들을 함께 나타내는 거다 돼 있고요. 자, ABOC는 성염색체, 정록생명은 상염색체예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해줘야겠지. 복잡하네. 자, 그림은 어떤 집안의 ABOC. AB형부터 볼게요. 자, AB이고 B형이야. 그리고 A는 남자인데 A형이야. 그런데 AB와 BO가 만났는데 여기 만약에 B비면은 AB밖에 안 나오잖아요. AB 아니면 B밖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A형이 나왔다는 거는 BO라는 소리겠죠.
얘는 AO가 되겠고 얘가 가야. 그리고 혈액형 먼저 할게요. 여기는 O형이야. O형이니까 O가 되겠죠. 남자가 A형이야. 그리고 근데 O니까 둘 다 O 인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OO 얘는 A형이니까 AO 이렇게 되고 네, 됐다. 가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 O형이다. O형인 거를 확률 먼저 보시면요. AO 아니면은 OO네. 그래서 O형일 확률은 2분의 1이야. 일단 2분의 1 곱하기 100이 되겠고요. 이제 2분의 1 우리 쓸게요. 2분의 1. 자, 그 다음에 자 정록생명이래요. 정록생명은 색깔 칠해져 있는 게 이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X-X가 되겠고 여기 있는 아빠도 X-Y가 되겠고 그리고 얘가 다 난데요. 나도 칠해져 있네. 얘는 X-Y가 되겠네. 아빠한테 Y를 받았고 아빠는 정상이니까 XY.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둘 다 정상인데 여기 아빠한테 무조건 X- 모임 X- 생명 유전자, 생명 대립 유전자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무조건 엄마에 따라서 엄마는 어쨌건 얘는 XX-겠네요. 그죠? XX일 수도 있고 XX-일 수도 있는데 뭐 어쨌건 얘는 정상이기 때문에 XX-이겠죠? 아빠한테서 X-를 받고 엄마한테는 X를 받았으니까 X-를 받았으면 얘는 생명일 거니까 그래서 어쨌건 얘는 XX-예요. 엄마는 알 수가 없어. 이쪽에 있는 엄마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정록생명인 아들 이제 정록생명인 확률을 찾아야겠죠? 여기서 보시면 X- 하나씩 보면요. X 그리고 X- 그리고 XY 그 다음에 X-Y가 되겠죠.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정록 생명인 아들 아들인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생명인 확률이 아들 중에서 아들 둘 중에 생명인 확률이 딸 중에서도 생명인 확률이 2분의 1 아들 중에서도 생명인 확률이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 그래서 다 곱해주면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라서 확률은 8분의 1이다. 19번에 2번 되겠어요. 그림은 어떤 집안의 유전병,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돼 있고 색깔 칠해져 있는 게 유전병이야. 얘가 X-Y X-Y 그리고 얘는 동그라미 얘는 정상이고요. 정상인 남자와 만나서 네, 유전 질환이 생겼어요. 유전이 발현됐어. 얘가 가 얘는 여자니까 X-X 그러면은 X-는 하나씩 받았겠죠? 근데 정상이니까 얘는 어쨌건 정상이니까 X, Y 유전병,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했는데 네, 지금 제가 성형체 유전을 해서 계산해 봤더니
봐봐. 여기가 x 다시 x 다시가 되는데 여기 지금 아빠가 x 다시면은 이 사람이 유전병이 나타내야 되잖아요. 유전 형질이 나타내야 되는데 성염색체 없다는 거죠. 지금 성염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성염체 있다면 x 다시 y로 표현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칠해져야겠지. 그러면 형질이 발현된 걸로 되니까 맞지 않죠. 그래서 성염색체가 아니네. 그러면 상염색체 있는 거네. 라고 다시 찾아야겠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냥 스몰로 할게요. 스몰 AA. 이 사람은 여기는 스몰 AA가 되겠고요. 상염색체니까 스몰 AA, 스몰 A, 라지 A가 되겠고요. 얘는 라지 A, 스몰 A가 되겠고 얘도 AA가 되겠고 A 하나씩 가지니까 얘도 라지 이렇게 찾겠네요. 맞죠? 자, 유전병은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다. 맞아요. 기억 맞고요. 유전병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는 성염색체 유전이 아니라 상염색체 유전이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가는 유전병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 돼 있는데요. 가 어딨어? 네. 가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네. 열성 인자 가지고 있고요. 리을 가와 나 사이에서 자녀가 한 명 더 태어날 때 정상일 확률도 있는데요. AA 그 다음에 AA AA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상일 확률은 3분의 2 곱하기 100해서 약 67% 정도 나온다. 그래서 20번에 아닌가? 잠시만요. 다시 가와 나 사이에서 자녀 한 명이 더 태어날 때 정상일 확률 다시 볼게요. AA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죄송해요. 스몰 A 스몰 A 그러니까 4개 중에 3개가 정상 그리고 하나가 유전병이 되겠죠. 그러니까 4분의 3 곱하기 100이 정상이니까 75% 맞네요. 기억, 리을 그래서 20번에 답은 2번 되겠어요. 서술형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고요. 실력 탄탄은 제가 다음 주에 한번 같이 풀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